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억 정도면은 싸게 먹히죠. 나무기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일당,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 김만배 그리고 남욱 김만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유동규 이름도 우리가 이제 거론을 하는데, 저보고 한 사람만 고르라면, 그 3인방 중에서 한 사람만 고르라면 남욱입니다.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는 이제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를 책임지는 쪽이라면, 이제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성남시를 움직여서 이 개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역할 담당이었다면, 김만배는 대외 로비. 그러니까 법관이 필요하면 법관,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뭐 언론이 필요하면 언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김만배가 그것을 담당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가령 권순일 대법관, 상징적으로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검사, 판사, 이런 쪽에 현금을 전달을 하면서 로비를 하는 그 책임 창구를 맡고 있던 사람이 김만배이면서 최고 연장자 만배영. 그 다음에 대장동을, 땅을 어떻게 사고, 그 땅을 살 때 SPC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또 이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노름으로 치면은요, 노름꾼으로 치면은 타짜가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호구, 돈 많은 호구를 누구를 하나 물고 여기에 또 선수들을 어떻게 규합을 하고,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이 남욱. 그래서 인허가는 어떻게 받고, 여기에는 건설사를 빼고 금융사는 어떻게 집어내야 되고,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로비 자금을 얼마나 빼낼 수가 있고, 여기 참여하는 SPC와 그냥 법인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서, 원주민들한테서 땅을 살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주무르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재분배를 하고, 기타 등등. 이것을 했던 사람이 남욱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남욱은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유래신도시 때부터 이걸 했던 겁니다. 유래신도시는 연습게임. 유로신도시를 아주 잘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유로신도시 때 우리가 뭐 미비했던 건 다시 보완을 하고, 유로신도시 때 잘했던 거는 그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대장동, 대동강 김선다리가 물 팔아먹은 것처럼 대장동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남욱입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귀국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김용이라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이 되는 진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사무실 뭐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도 핵심적인 내용을 남욱이 많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새로운 걸 하나 봤는데, 남욱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감옥 속에서 KBS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욱이
KBS 인터뷰에서 검사의 앞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그냥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진술, 뭐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 KBS 기자 앞에서. 인터뷰 내용은 뭐냐? 김용이 나한테 20억 달라고 하더라. 원래 김만배가 주기로 했는데 김만배가 안 주니까 나한테 20억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11억 줬다 이겁니다. 그때 김용은 뭐를 하고 있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0억을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때 김용은 뭘 하고 있던 사람이냐?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 어떤 의미에서 총괄 본부장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실질적으로 후보와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총괄 부본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돈, 조직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후보한테 가서 귓속말로 그리고 전화로 은밀하게 뭔가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총괄 부본부장. 그 사람이 바로 김용. 지금 구속돼 있고 재판에 넘겨져 있죠. 그 김용이 바로 돈을 담당하는, 이재명 캠프의 돈을 담당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김용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몸통 중에 하나인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남욱이한테 돈을 20억을 달라고 했던 건. 야, 김만배가 주기로 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주네. 뭐 네가 돈 보따리 주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20억 좀 줘. 근데 돈 많이 든다 지금. 뭐 광주 다니고, 광주에 가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자발적, 제가 여기는 따옴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대동세상연구회. 예를 들면 기본소득 무슨 연구회. 전국에다 그것을 뭐 17개를 만들고 14개를 만들고, 광주에도 뭐 그런 걸 5개 만들고, 전남에도 만들고. 그것을 작년 봄에 했던 겁니다. 작년 봄에. 물론 김용이 요구한 20억이 그런데 바로 쓰였다는 증거물을 제가 주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기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피할 데 없는 합리적인 의심. 20억 가지고 됐을라나요? 전 대표님 정치부에 오래 계셨는데 20억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20억 정도면 아마 마중물 겨우 부을 정도일 겁니다. 17개, 14개, 5개, 17개, 14개, 30,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의 이 전국 조직을 만드는데, 아무튼 남욱 변호사가 KBS 인터뷰입니다.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경선 자금. 김용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유동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KBS 인터뷰에서 밝힌 겁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내가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남욱이한테 부탁하겠다. 라고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은 좀 마련해 달라. 액수는 20억이고 용도는 경선 자금이지.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20억 원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줄게. 그래서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 원, 그 다음에 아는 사람한테서 차용증 쓰고 빌린 돈을 9억, 그래서 2억하고 9억 합해서 11억을 준비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김용이 지금 이번에 구속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혐의 중에 하나가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 8억 4,700만 원, 이게 바로
이 11억 중에 대부분이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넘어갈 돈을 일단 중단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남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은 이재명이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에서 1조 2천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1조 2천억 20억 정도면은 싸게 먹히죠. 남욱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다. 20억이면 1조 2천억의 몇 분의 1인가? 6천분의 1? 600분의 1? 숫자가 많으면 제가 계산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계산하기 힘드시죠? 1조 2천억에서 2천억이면 공이 3개, 그 다음에 20억이면 공 하나 빼면 공이 3개, 2개, 1200, 600분의 1이네요. 600분의 1.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후보에게 어떤 부당 이득의 그 전체 덩어리에 600분의 1만 쓰고 확실히 방패막이를 삼을 수 있다면 누군들 그 돈 안 쓰겠습니까? 물론 2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뭐 428억이니 700억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만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700억이 그분 건데 그분 쪽 것인데 거기서 그분은 이재명이란 말을 이제 직접 하더군요. 이재명 측 몫인데 이재명 측 누구? 정진상, 김용, 유동규 700억인데 거기서 공통비라는 건 뭐 로비 자금 뭐 기타 어디에 뭐 또 돈을 뿌려 가지고 기름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 뇌물, 그 돈을 떼냈다는 거 아닙니까? 공통으로 써야 될 돈을 그 700억에서 거기서 떼낸 돈이 272억을 떼내고 428억만 줬다는 거거든요. 272억.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 갈 돈에서 떼낸 돈이 272억이라면 김만배도 비슷하게 떼냈을 거 아닙니까? 남욱도 비슷하게 떼냈겠죠. 뭐 정영학, 정민용 다 비슷하게 떼냈겠죠. 그 200억씩만 해봅시다.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그럼 모두 8개에서 200억씩 떼내면 얼마입니까? 1600억. 이 정도 해야 말이 되죠. 1600억. 이 공통비, 여기저기 기름칠한 돈, 뇌물로 갖다 바친 돈, 그 정도 돼야 뭐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갈 만하네. 20억 갖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대장동 일당들과 이재명 측근 일당들이 이제 다 털어놓을 겁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나의 죄가 나 혼자 독박 쓰듯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만큼 나눠 갖게 될지를 고민하다가 다 얘기를 할 때 그때 정말로 로비 자금이 어디 갔는지가 이제 하나씩 드러날 거고 이 일당들에게 돈 받은 사람들 지금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아마 이미 해외로 어디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